이번 영상에서는 맛있는 음식과 설악산 전경의 카페 투어를 하며 눈과 입이 쫀득해졌던 속초 여행을 보여드립니다. 특히 속초 관광수산시장에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메뉴를 가장 맛있게 먹었는데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속초 여행의 시작이자 이번 여행 통틀어서 최고의 식당을 꼽으라면 저는 이 삐삐네 식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카오맵 리뷰도 2개밖에 없는 곳인 만큼 아직 관광객들에겐 덜 알려진 곳 같아요. 저는 약수 솥밥 산채정식 2인분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천천히 나오는 만큼 기대감도 커졌는데 그 기대감을 뛰어넘는 한상 차림입니다. 강원도 하면 생각나는 메밀전과 감자조림부터 제육볶음, 각종 나물무침, 명란젓, 도토리묵, 해초무침, 식혜까지 고소한 냄새가 정말 좋습니다. 솥밥이 나오자마자 빠르게 퍼서 누룽지를 만들 준비를 합니다. 통통한 고등어도 기름이 자글자글한 철판 위에 구워서 나옵니다. 집된장으로 만든 것 같은 된장찌개 색깔 보이시나요? 이건 엄마의 손맛도 아닌 외할머니의 손맛이 떠오르는 맛입니다. 바삭한 메밀전도 맛있어요. 나중에 소개할 시장에서 산 메밀전보다 이 메밀전이 개인적으로 더 제 취향이었습니다. 나물무침도 양념장을 아끼지 않고 묻혀서 맛이 깊습니다. 채소를 싫어하는 어른이들도 여기서는 고소한 기름 맛에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제육볶음도 티끌 차이로 좀 더 맛있는 느낌이에요. 특히 이 도토리묵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청계산 밑에서 먹은 도토리묵보다 맛있어요. 마지막 숙련까지 다른 식당보다 좀 더 고소함이 느껴졌어요. 완전 맛집. 진짜 맛집. 속초 한정식 클래스에 충격받은 뒤 카페로 가고 있습니다. 설악산에서 동해까지 이어진 설악산로에 도문 지역이 있는데요. 지금은 하도문 마을로 가는 중입니다. 도착한 곳은 하도문 속초입니다. 1층은 카페, 2층은 숙박업을 하는데 감성 숙소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하도문 스테이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성 미쳤네. 잎이 다 떨어진 겨울 정원은 여백의미가 느껴진다면 봄, 여름의 푸릇푸릇한 정원은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보통 이런 카페는 한 번 오고 마는데 여긴 계절마다 와보고 싶네요. 카페 내부는 미니멀한 감성으로 무엇보다 테이블이 넓고 테이블 간 간격도 널찍해서 더 여유로운 분위기입니다. 대부분 창가 좌석을 선호하는 것 같고 저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겨울철 금요일에도 사람이 이 정도 있다면 주말이나 여름 휴가철에는 더 인산인해일 것 같아요. 왜 예쁜지 모르겠는데 예뻐. 커피도 맛있고 정원과 설악산 풍경도 예뻐서 이게 휴가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엔 야외 좌석에서 커피를 마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상도문 마을을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도문 지역 바이브가 뭔가 시선을 잡는 매력이 있습니다. 다시 첫 번째 호텔인 카시아 속초로 돌아와 방에서 숨을 고르다가 헬스장에 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GX룸에서 스트레칭을 한 뒤 짧은 운동을 마쳤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맥주 이네디땀과 함께 다시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운동하고 먹는 맥주가 역시 꿀맛이죠. 약간 건강 도루마무 된 것 같긴 한데 어느 곳에 갈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겨울철 대포항은 정말 한산합니다. 혼밥하러 가는 길인데 어떤 식당에 가든 환영받을 정도의 한산함이에요. 겨울엔 조금 쓸쓸한 풍경이긴 하네요. 저는 물회를 먹고 싶어서 카카오맵 후기가 좋은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관광지답게 가격은 매콤하긴 한데 벽에 붙은 저 3가지 약속을 보니 마음이 살짝 진정됐습니다. 사장님도 항상 웃으면서 응대하시고 친절하세요.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회가 푸짐합니다. 마치 집에서 만든 김치찌개에 있는 돼지고기처럼 먹어도 계속 회가 나오더라고요. 밑반찬 하나하나 맛이 좋아서 회를 드시러 오셔도 기본 찬들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밤에 보는 카시아 속초도 멋있네요. 객실에 돌아와서 속초 여행 예습을 했습니다. 카시아 속초에서 체크아웃한 뒤 바로 앞에 있는 대포항에서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대포항에도 오징어 순대 맛집들이 있더라고요. 이래서 겨울에 속초에 안 오는구나. 겨울엔 바닷바람 때문에 너무 추워서 눈물만 나오는데 봄, 여름, 가을엔 산책하기 좋은 도로입니다. 이 근방 누룽지 순대 식당 중에서는 모녀가리비가 제일 유명한데 저는 여행 홍대병 중증 환자에 독실한 카맵 신봉자이므로 현정인의 조개구이에 갔습니다. 사장님께 춥다고 한 적도 없는데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서 미지근한 생수와 섞어서 물을 내주시더라고요. 테이블이 2개인 작은 식당이지만 사장님의 친절함 덕분에 겨울 동해에서 갑자기 동남아 공항에 떨어진 것 같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누룽지 오징어 순대, 키조개 치즈구이, 해물 칼국수를 주문했습니다. 큼지막한 오징어 순대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시장에서 산 것도 보여드리겠지만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지름이 커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뜨거울 테니 잘라 먹으라고 가위랑 집게도 주셨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오징어 순대를 먹을 때는 불가능한데 간장만 찍어 먹지 말고 이렇게 청양고추 한 조각 올려서 드시는 걸 추천해요. 바로 먹으면 되나요? 이어서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이게 8,000원이라니 완전 혜자 아닌가요? 큰 새우에 조개도 엄청 많아요. 동해안 식당에서 새우를 까주시는 사장님도 흔치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키조개구이에는 치즈를 아끼지 않고 넣어서 맛있었습니다. 그래도 현정인의 조개구이에 온다면 누룽지 오징어 순대를 많이 드세요.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맛있어서 편집하는 지금도 생각나는 음식입니다.
체크아웃은 했지만 아직 호텔에 차를 주차해 두었기에 카시아 속초로 가는 길입니다. 이런 한국 풍경을 보니까 제가 강원도 해안가에 왔다는 게 실감이 되더라고요. 봄, 여름, 가을에 오시는 구독자님들께서는 식사 후에 여유롭게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추워서 뛰었습니다. 뛸까? 다음 호텔은 4시 체크인이라서 입실하기 전에 카페에 가려고 합니다. 앞서 갔던 도문 지역 중에서 이번엔 상도문 돌담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설악산 배경의 기와 감성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한옥을 되게 잘 보존해놨다 여기. 이런 돌담길은 제주도가 연상되더라고요. 제가 갈 카페는 이런 한옥 사이에 연두색 외벽으로 은근한 조화를 이룬 햅칠탐입니다. 문을 열면 깔끔한 카운터와 우측에는 도자기를 파는 공간이 있습니다. 햅칠탐의 매력은 이 가로로 긴 창입니다. 먼 설악산과 상도문 마을의 기와집을 보면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중간에 큰 테이블이 있는 구조도 특이하고 각 테이블과 의자의 디자인, 색깔이 조금씩 다른 가운데 잔잔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조용한 카페에 온 만큼 저도 감성 충만한 책을 읽었는데요. 차는 시원하게도 마실 수 있도록 따로 얼음컵을 주셨고 커피는 보통 아메리카노보다 진하고 향도 깊었습니다. 메마른 감성을 채우고 싶다면 상도문 돌담마을과 카페 햅칠탐을 추천합니다. 인간이 미안해. 인간이 미안해. 구독자분들께서 오실 땐 맑고 따뜻한 날씨에 귀여운 고양이가 현관에서 반겨주는 행운이 따르기를 바랍니다. 마을 전체적으로 완전 느좋. 상도문 마을이 정말 예쁘지 않나요? 여기 민박집도 많던데 촌캉스를 한다면 이런 마을에서 하고 싶어요. 두 번째 호텔에 체크인한 후 쉬다가 저녁에 대게를 먹으러 왔습니다. 여긴 속초가 아니라 고성인데요. 대게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곳입니다. 2층 테이블에 앉기 전에 먹을 게를 먼저 고르는 시스템인데요. 인터넷에서 조사한 가격과 비교하면 비싼 편인 것 같지만 수율과 맛이 좋다고 하니 기대됩니다. 대게를 찌는 동안 연어와 각종 샐러드, 생선 껍질 튀김이 먼저 나옵니다. 연어 푸짐하다. 그리고 계란 후라이와 옥수수도 가득 나왔어요. 곧이어 얇고 긴 가래떡이 독특한 떡볶이까지 나왔습니다. 게 다리가 푸짐하게 들어간 된장찌개도 나오는데 된장 맛보다 게 맛이 강한 찌개는 처음이라 이것도 별미네요. 드디어 대게가 나왔습니다. 혹시 드시는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진 찍고 조금만 주시면 되는데. 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먹기 좋게 잘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게살에 게 내장으로 만든 소스를 얹어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솔직 고백하자면 저는 게장만 좋아하지 게를 쪄먹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여기서 먹으니까 게 맛을 좀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어제 일을 마친 뒤 직장 동료들과 대포항 매장에서 대게를 먹었는데
거기서 먹은 건 비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볶음밥은 어린이든 어른이들이든 호불호 없이 다 좋아할 맛입니다. 볶음밥은 게살을 올려 먹고 떡볶이 국물에도 찍어 먹고 게 내장 소스도 올려 먹었습니다. 후식으로는 탑처럼 쌓아 올린 과일이 나오는데요. 딸기, 사과, 황도, 오렌지, 샤인머스켓, 바나나, 토마토, 방울토마토, 파인애플에 와플과 마늘빵까지 올려져 있습니다. 야식으로는 만석 닭강정을 먹을 건데요. 사과로 만든 증류주인 추사 40이라는 술을 함께 곁들이려고 합니다. 전 보통 40도 술이면 너무 써서 생으로는 못 먹고 얼음과 함께 먹는 온더락이나 체이서를 마시는 편인데요. 이거는 40도라는 도수가 믿기지 않을 만큼 순하고 은은한 사과와 오크통 향이 정말 좋아요. 이렇게 좋은 우리 술이 잘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만석 닭강정은 유명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포장된 지 반나절이 지난 상태에서도 맛있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엄청 긴 대기를 하면서 먹을 정도냐 하면 의견이 분분할 것 같은데 저는 웨이팅이 적을 때는 다시 살 용의가 있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아침엔 제가 늦잠 자는 동안 남편이 라면을 끓였는데요. 어제 포장했던 게살 부위를 라면 재료로 넣고 있습니다. 국물이 많이 증발된 라면이 완성되었는데요. 바다를 1년 직관하면서 대게라면을 먹으니 이 맛에 동해 여행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속초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인 속초 관광수산시장에 갔습니다. 겨울인데도 토요일 오후라 그런지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막걸리 술빵 가게는 웨이팅이 제일 길었습니다. 대신 적당한 웨이팅이 있는 감자전 가게에서 감자전을 하나 샀습니다. 감자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에도 감자전을 맛있게 하는 식당이나 술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속초에서 웨이팅하면서는 안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집에서 감자전을 만들 때 전분가루를 너무 많이 넣었을 때의 식감이라 개인적으로는 평범했습니다. 속초 관광 브러쇼어에서 꼭 먹어야 할 음식이라고 했던 단호박 식혜도 샀어요.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속초시장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을 소개합니다. 바로 고등어 케밥이에요. 대한민국 속초시장에서 고등어 케밥이 웬 말이냐고 하실 텐데 속초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은 오징어 순대나 단호박 식혜 같은 것들을 빼면 대부분 수도권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이잖아요. 그런데 고등어 케밥은 케밥 가게가 많은 이태원에서도 찾기 힘듭니다. 홍합밥도 한 번도 못 봤어요. 먼저 홍합밥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키르키티르키였습니다. 레몬이 콸콸콸. 홍합 하나하나에 밥을 어떻게 넣었을까 하는 호기심과 함께 일단 냄새가 좋습니다. 저는 홍합을 안 좋아하는데도 맛있어요. 향신료 맛도 크게 강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케밥이 나왔는데요. 보통 양고기 케밥과 달리 또띠아에 고춧가루를 비롯해 양념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 입 베어 물었을 때부터 직감했습니다. 개맛있다, 미쳤다 라는 걸요.
이태원에서도 특히나 케밥을 잘 치는 식당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맛입니다. 사장님께는 내일 또 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맛집을 발견했다는 성취감과 튀르키예 음식으로 위장을 가득 채운 채 저녁에 먹을 음식을 사기 위해 다시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사장님 두 분께서 바쁘게 전을 만들고 계시는 가게에서 메밀 배추전과 메밀 전병, 수수부꾸미를 샀습니다. 그리고 대포항에서 먹은 누룽지 오징어 순대가 워낙 맛있어서 시장에서도 샀어요. 완전 폐화 상태인 만석 닭강정을 지나 지하 회시장으로 갔습니다. 요새 서울에서 오징어회 파는 곳 자체를 찾기 힘든데 저만 그런 건가요? 아무튼 속초에 온 김에 꼭 오징어회를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봤던 대부분의 가게에서 오징어회는 남는 게 별로 없다면서 화로회 없이 오징어회 단독으로는 안 판다고 거절당했어요. 유일하게 속초 할머니 횟집만 오징어회만 사고 싶다는 요청에 친절하게 판매해 주셨습니다. 작은 사이즈 오징어 3마리에 56,000원이면 가격도 과하지 않게 판매하신 것 같아요. 오징어회 미션 클리어. 속초에서의 마지막 야식입니다. 오징어회, 누룽지 오징어 순대, 일반 오징어 순대, 메밀 배추전, 메밀 전병, 수수부꾸미입니다. 몇 년 만에 먹는 오징어회는 여전히 맛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누룽지 오징어 순대와 일반 오징어 순대 중에서는 누룽지 버전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뉴질랜드산 쇼비뇽 블랑인데요. 상큼한데 달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볍지 않은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해요. 이마트에서 19,800원에 판매되는 가성비도 훌륭한 와인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감으로 만든 스파클링 와인도 오징어 순대, 전과 잘 어울렸어요. 내꺼, 난 한꺼. 그리고 오늘도 이네디땀 맥주로 야식을 마무리했습니다. 속초에서의 마지막 끼니는 실패가 없다는 전설의 택시기사님 추천 식당인데요. 여긴 고성 개석거라 식당에서 호텔 오는 길에 탔던 택시기사님께서 맛있다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큰 고민 없이 간판에도 있는 대표 메뉴인 물회와 성게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다양한 생선회를 넣은 구성을 비롯해 양도 매우 푸짐한 물회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물회는 부산에 있는 송원 물회 횟집인데요. 그 이후로 극상의 물회를 맛본 지 너무 오래되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그에 비견할 수 있는 물회를 만났습니다. 매콤하고 달고 상큼한 일반적인 물회 맛에서 극강의 감칠맛이 가미된 물회가 먹고 싶었는데 여기서 그 맛이 납니다. 마지막에 국수와 비벼 먹는 것도 맛있었어요. 다음으로는 기대 반 우려 반이었던 성게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평소에 성게, 해삼, 멍게 이런 걸 잘 안 먹는 고딩 입맛이라 사실 걱정이 많았는데요. 사장님께서 지금은 성게철이 아니라서 떫은 맛이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맛있습니다. 와우. 저는 강한 비린맛을 싫어해서 성게 같은 해산물을 가리는 편인데 여기서 먹는 성게 비빔밥은 비리지도 않고 고소함과 감칠맛만 느껴졌어요. 물론 끝맛은 사장님께서 예고하신 것처럼 떫은 맛이 났지만요. 성게는 7월부터 9월이 제철이라고 하는데 여름철에 속초 여행 계획이 있는 구독자님들께서는 온전한 맛을 내는 성게 비빔밥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도문 지역에서 한옥마을에 맞들린 저는 또 다른 한옥마을에 가고 있는데요. 설악 하나리조트와
소노펠리체를 비롯해 소노 계열 리조트와도 가까워서 이쪽에 투숙하실 분들도 가볍게 들르기에 좋은 노학동 한옥마을입니다. 공교롭게 이번에 가는 카페도 숙박 사업을 함께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종종 한옥이나 해외의 전통 가옥 형태에서 숙박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니즈를 충족하는 감성 숙소라서 구독자님들께도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너울집 카페는 기와와 나무 기둥으로 만든 한옥의 외관에 통유리의 문과 창을 낸 현대식 디자인이 가미된 한옥 건물이 인상적입니다. 시그니처인 너울 크림 라떼와 미숫가루를 주문했어요. 카페 건물은 양쪽으로 통창이 나 있는데요. 인조잔디와 거대한 기와 건물이 함께 보이는 게 다소 생소하긴 한데 어쨌든 기와 지붕 덕분에 사진은 충분히 건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반대편 장소가 이 카페에서 가장 힘을 준 공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일렬로 된 천장 조명, 아기자기한 화분과 그림, 그리고 통창 속의 한옥 건물이 만드는 이질적인 조화가 느껴집니다. 제 시야에서는 통창 덕분에 마치 대형 액자 속에 담긴 한옥마을 풍경을 보는 느낌입니다. 전통의 흔적이 많은 상도문 돌담마을과 현대적인 리모델링이 눈에 띄는 노학동 한옥마을 모두 매력적인 곳이라 속초뿐만 아니라 강원도 동해 지역을 여행하시는 구독자님들께 꼭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제 사장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속초 관광수산시장에 다시 왔습니다. 일요일 점심경의 시장은 토요일 늦은 오후보다 한산하네요. 오징어 순대나 단호박 식혜는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지만 고등어 케밥이랑 홍합밥은 온라인 주문도 안 되고 서울에서는 먹기 힘든 맛이라 서울로 출발하기 전에 포장했습니다. 저의 속초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